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주제는요. 제2의 두산중공업 땡땡땡땡이다. 원전 최대 수혜주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영상에 있는 내용들 많은 부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이유는요. 주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근데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두산중공업 이미 뭐 신고가 부분에 있고, 뭐 보시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우진이나 아니면은, 일진파워. 일진파워도 이미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나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두산중공업처럼 저점에서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저가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도 이렇게 충분히 튈 수 있겠구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이 종목들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조정받을 때마다 주워 담으라고 했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원자력에 대한 개념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자력 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핵 폐기물, 원자력 안 좋은 거, 그죠? 방사능이 유출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원자력 발전 가지고 뭘 가지고 가냐면 우라늄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이 우라늄 같은 경우 뭘로 이루어져있는지 아셔야겠죠? 우라늄은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천연 우라늄에서 뽑아보면 비율을 따져보면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고요. 우라늄 235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 그리고 2, 3, 4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량이니까 무시하고요. 일단 두 가지 기준에서 보면요. 이 중에 실제 원전 이 원전에 사용되는 건요. 정말 극소량인 우라늄 235입니다. 자, 결국 왜 이렇게 235밖에 사용이 안 되냐면 이 구조가 뭐냐면 중성자를 이 우라늄 원자핵하고 딱 반응시키면서 딱 부딪히면 이것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불완전하게 쪼개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의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누구로, 이 열 에너지겠죠? 이 열을 무엇으로 시키냐면 바로 물로 시킵니다. 물로 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 우라늄 235만 반응하게 되고요. 이 우라늄 238은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나머지 우라늄 235는요, 그냥 폐기 돼요. 그래서 계속 원자력 이 폐기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책으로 했다고 해서 우라늄을 좀 웅축시켜서 농축시켜가지고 무엇의 비율을 올린 겁니까? 우라늄 238을 냅두고 우라늄 235에 대한 비중을 올린 거예요. 우라늄 235의 비중을 쭉 이렇게 올리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의 효율이 나왔다. 원자력 폐기물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실상 원자력 폐기물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술이 발전되냐면 빌 게이츠가 2006년부터 지금 현재 테라파워라는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그 투자의 명제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누구 있죠? 그죠. 워렌 버핏 관련된 회사인 테라파워에서 바로 SMR이라는 소형 원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작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들도 물론 좋습니다. 소형 원전 작게 만든다라고 하면 위험도 더욱더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핵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무엇으로 시킨다고 했죠? 물로 시킨다고 했죠.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물로 시키지 않습니다. 액체 나트륨으로 시킵니다.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라늄 235밖에 반응을 안 했는데 우라늄 238까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아까 전에 핵 폐기물량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기존에 있었던 핵 폐기물 중에서도 일부러 우라늄 238을 뽑아내서 다시 한번 이 원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SMR에 돌리게 되면 핵 폐기물 문제도 해결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게다가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 핵무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라토늄까지도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액체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 액체 나트륨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가지고 원전을 돌리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단점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에너지의 효율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죠. 미국의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48년 만에 원자력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48년 동안 이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48년 만에 지지로 선회하는 모습이었죠. 왜 그랬냐?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진행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 같은 경우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우주에 나가가지고 태양광, 우주까지, 지금 저 상공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쭉 올려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끌어오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날씨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광 발전은 아무것도 못 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얇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필요할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죠? 과거에 비해서 효율을 늘렸다고 해도 아직 부족하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기 공급은 항상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과 풍력과 함께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원자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무탄소 전기 생산량의 54.8%는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무탄소, 저탄소를 강조하고 이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부분이 필수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입니다. 전 세계 흐름인데요. 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량이 35개로 줄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0개 가량이 줄어든 것이죠. 근데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원전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전기 생산량 단가 자체를 맞추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10개씩의 원전의 노후가 매년 노후가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지금 현재 원전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플러스 10개 플러스 알파만큼의 원전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원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여러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당선된 이후에 친환경 정책을 밀게 되면서 전 세계는 원전을 빼놓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이슈를 받게 돼버린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SMR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 지금 현재 빌 게이츠 주도하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과거에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 회장 자격으로 2013년도 4월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2013년도 말 협력이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보이시죠? 그 전엔 2012년도에 지금 현재 한국 원자력 대표단은 테라파워를 방문해서 열심히 했다. 그 전부터 우리나라도 SMR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존에 강력하게 이미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스탑된 시기가 바로 뭡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지연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는 관련된 주가들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일진파워라든가 그 전에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SMR이라는 이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전을 역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형 원전, 부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겠죠. 일진파워. 개발에 참여했다. 보이죠? 두산중공업. 미국 원전 스케일이 주도하는 SMR 개발에 합류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가 효율화됐다. 물로 냉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냉각하기 시작했다?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기 시작됐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버렸던 무엇을 핵 폐기물을 재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핵 폐기물을 재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보통 이것을 핵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기술력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시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SMR 사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원전 폐연료에서 아직 핵 분열이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서 SMR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8과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핵 폐기물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나중에 아마 두산중공업하고 우진하고 일진파하고 더 뛸 거예요. 더 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관련 종목들이 너무 고가에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더 튀면 사실 진짜 고가거든요. 뭐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저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단기 조정으로 올 수 있지만 결국 더 크게 간다고 봅니다. 왜? 2022년도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2022년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 지금 탈원전을 과거에 외쳤고 요즘에 이제 태세를 바꾼 이 문재인 정부, 이 진보 정권에서 이제 바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면 보수 정권은 항상 원전을 찬성해 왔기 때문에 이 보수 정권에 넘어간다라는 기대하에 이 원전 가동에 대한 원전 가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정책적인 이슈를 받으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군. 시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충분히 언제 튀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 주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관련된 종목이 한 번만 더 튀면 뭐라고요? 여기서 진짜 한 번만 더 튀면 진짜 고가예요. 진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이 종목을 진짜 좋아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이상 올라가면 진짜 고가입니다. 이 전고점 뚫으면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게 되면요. 지금 현재 과거 언제로 돌아가는 거냐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시기 이후로 2017년도부터 주가가 충분히 급락했거든요. 이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급락했고 만약에 기대감을 탄다라고 해도 과거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저점이죠. 한 4만 원 선까지 넘어서게 되면은 정말 고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 재무가 개선되는 데는 매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선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보통 한 번 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튀어주는 그림을 그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에 대한 영향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수급이 어디로? 아직 저가에서 움직이게 하는 핵 폐기물 관련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상장된 기업은 뭐다? 비추로테크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추로테크가 지금 주가 상태는 거의 바닥권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최근에 다른 이슈로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였는데요. 다른 원전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거의 안 움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원전 관련 이슈가 2023년, 22년이라는 이 타이밍에 대선 이슈를 받으면서 원전 관련 종목이 다 튀고 나면 후속해서 튈 건 뭐다? 비추로테크 같은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성장세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자산 총계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유보율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통 주가가 튀어줄 때 대장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실적이 안 좋은 종목보다 더욱더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꼭 관심에 넣어두시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종목도 얻어 가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슈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혼자서는 거래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디서 잡으라는 건데 좀 맥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준비했냐면 요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설명드린 극비 자료가 있습니다. 뭐 거창하다게 극비 자료라고 표현해 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 매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슈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역시나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왜? 적정 구간 올라가면 단기 과열이 온다든가 아니면 투자 주의를 먹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이 너무나도 급하게 일어난 종목들 혹은 아직 눌려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만이 이 기술적 자리를 보셔야지만이 확률이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어디서 내가 사야 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2021년 상반기 투자할 만한 유망 업종 이슈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하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위해서 가장 좋아하실 거죠. 각종 보조 지표하고 활용 분석 방법, 그리고 가장 실적을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리고 종목 발굴 방법.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새롭게 스스로도 여러분들 종목을 포착할 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께 스스로 뽑은 종목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하고 딱 맞으면 아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어디로 이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이메일을 어디다 적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를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을 가입하세요. 첫 번째가 되신 분들이 두 번째를 들어오셔서 어플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극비자료 댓글 달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지에 띄워놓은 극비자료 칸이 있거든요. 들어가신 다음에 이메일과 주소, 이메일 주소 있죠? 이거 아이디죠? 아이디, 뭐, A, B, C, D, E, F, G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예제로. 아이디와 이메일 적으시고, 이렇게 자물쇠 버튼 꼭 누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뭐 나는 개인정보 그냥 공개하겠다. 항상 말씀드려. 난 그냥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알아서 항상 말씀드리면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건, 요 자료를 7월 말까지만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극배 자료까지 참여하고 싶다, 이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와 함께 시황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시황 정보와 함께 이 극비 자료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